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망장입니다. 오늘은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저 또한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리포트, 그다음에 뉴스, 그다음에 간단하게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은 ETF 중에서 지금 현재 4조 원대가 지금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많은 아마 ETF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리포트부터 뉴스 몇 가지 보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토요일인데 영웅문이 점검을 하는 날이어 가지고 이 또 참 이 주식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그 영웅문 차트 보면서 이렇게 좀 떠드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또 그게 안 돼서 제가 오늘은 네이버 증권을 잠깐 들어가서 차트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나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ETF고 현재 지금 12,0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준 모습이겠습니다. 한 3년 정도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요때 시작을 해서 요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때 이제 역시 이제 이 차이나 전기차가 계속 가는구나. 이게 바로 우상향인구나라고 하다가 요때 이제 좀 꼬꾸라지면서 약간 조금 근데 요때 좀 더 사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또 뭐 단타한다고 못 사놔서 지금 현재 저는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어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계속 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저점을 다시 이제 좀 전저점을 확인을 했다가 약간 지금 반등하는 모양이어서 개별주의 어떤 그 차트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꾸준히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우상향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중요해 보이고 중요한 시점은 아마 15,000원 이제 돌파하는지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결국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뭐 중국 관련된 BYD부터 해서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의 지수를 추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가 됐든 뭐 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리포트는 KB증권에서 강효주 애널리스트 분께서 작성하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전기차 이야기부터 한번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요걸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가지의 호재는 작년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어서 잘 팔렸지만 현재는 지방 정부 이제 뭐 보조금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돼야지만이 뭔가 전기차에 좀 호재가 있을 것 같고 어, 이 저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제 번호판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그 화물이나 이 영업용 번호판 같은 거 제도도 알고 계시죠? 이게 번호판이 이제 한정이 돼 있어서 개인 택시나 화물차를 하라 그러면 소칭 넘버 값이라 그래서 번호판을 이제 사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내연기관 차들은 번호판 발급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뭐 탄소 전책부터 해서 뭐 전기차 판매에 나름대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연기관차에 대한 어떤 숫자를 좀 제한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크게 나눠본 결과 이제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경매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웬만한 이제 중소형차 가격을 또 맞먹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번호판 제한 정책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전기차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인제 그 전기차는 여기 인제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번호판 제한 정책은 대부분 내연기관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다만 인제 우리도 인제 불경기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뭐 "취득세를 뭐 면제한다."라고 해서 자동차 구매할 때 뭐 "올해까지 뭐 꼭 사세요. 취득세 면제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인제 번호판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시에 취득세 면세를 해 주는지 요런 것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별로 봤을 때는 자동차 판매 가격인데 비싼 자동차는 현재 쪼끔 가격을 내렸고요.
중저가들은 이제 좀 가격을 좀 올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장 실수요자가 많은 가격대가 우리나라로 3,600에서 5,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을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경제력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또 테슬라도 많이, 또 이제 테슬라 요즘 위기죠. 위기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고가 차량의 이제 가격을 좀 내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중국 자체에 또 이 또 부심이 또 있다 보니까 테슬라보다는 그래도 중국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BYD가 많이 또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고, 간단하게 요거 제가 앞에 메인으로 캡처했었는데,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추이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어 나쁘지 않죠. 계속 뭐 꾸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고, 18년도부터 22년까지인데 뭐 요때 뭐 갑자기 한번 급락했던 적은 있는데 계속 평이한 수준을 이렇게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판매 추이도 18년부터 22년도인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수준은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게 요거 같은데, 중국 전기차 침투율 변화인데 계속 이제 우상향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 누적이 요거 이제 검은색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중국에서 현재 잘 자체적으로 많이 잘 판매가 되고 있구나,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이제 월별 전기차 판매량 비교인데 연도별로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시장의 전망이 좀 밝아 보인다. 그러나 요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22년도까지 이렇게 올랐었던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23년부터는 이제 보조금 지원이 지금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23년에도 판매가 우상향할지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했으면 우리 그 차이나 전기차 ETF도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요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이 판매는 잘 되는데 왜 이 ETF 안 올랐는지 또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주식 전문가나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뭐 주식은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얘기는 됐었는데, 자체적인 중국 전기차 시장은 22년까지는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호판 신규 발급이 이제 어렵다. 그래서 뭐 추첨과 뭐 경매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아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휘발유 경유차 살라 그랬는데 번호판 발급 안 해준다고 해서 추첨하고 뭐 경매한다 그래서 진짜 뭐 돈 몇 천만 하면서 번호판 사느니 차라리 전기차 번호판 발급이 쉬운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좀 저도 결론을 지었고요. 중국에서 전기차 구매세 관련해서 면세 등의 정책이 나와주는지 뉴스에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중국의 주요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 목표하고 실제 판매량인데 BYD가 참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색이 목표였었고 오른쪽이 실제 결과인데 계획보다 이제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BYD가 굉장히 중국 내에서 제품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팔렸을 것 같고, 중국 전기차 판매 브랜드에 보면 20년, 21년, 22년 모두 BYD가 이렇게 좀 꽉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모델 탑 10인데 여기 이제 BYD가 뭐 꽉 잡고 있어요. 뭐 1등이 BYD, 뭐 3등, 뭐 계속 BYD가 10위권 안에 굉장히 많은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가 이제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렇게 돼서 저도 궁금해서 그 BYD 송이라 그러네요, 이름이. 그래서 요거 어떤 차인지 한번 사진으로만 한번 만나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BYD 이제 송이라는 하이브리드 차, 여기 보면 전기차인데요. 모양도 나쁘지 않죠. 마치 저희가 봤을 때는 산타페나 약간 그 전에 저희 한 3, 4년 전에 현대 기아차 모델을 조금 많이 카피했었던 것 같은데, 뭐 맥스 크루즈인가요? 네, 산타페하고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잘 만듦새도 괜찮네요. 그래서 정말 저도 중국이라고 해서 좀 비하하는 느낌으로 되게 좀 허접해 보일 줄 알았는데 사진이나 실제 이런 좀 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충분히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많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주말인데 제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영상은 영웅문 서비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올려드리고 그동안에 오늘 요거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7시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이거 시사 직격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시사 직격 내용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경기 침체에 관련된 1부, 2부 특별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어, 지금 보니까 중국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하나만 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동안 지켜봤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에는 중국 브랜드와 삼성의 인기를 비교하는 영상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북적이는 화웨이 매장과 바로 옆 삼성 매장을 촬영해 비교했습니다. 非常冷清。这就是咱们中国的骄傲呀！三星几乎没有市场。 네,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렸고 이 시사직격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다 보니까 휴대폰뿐만이 아니고 가전제품부터 해서 뭐 전기차도 이제 이 뒤에 나오고 배터리까지 나오는데 중국의 어떤 그 경쟁력이 상당 부분 예, 많이 올라와 있고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좀 추월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현재 지금 어떤 경제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아마 좋은 많은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봐셨으면 하고 추천드리고 요 영상에 대한 링크는 제가 카톡에 계신 저희 식구분들께는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은 그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었고 영웅문 서비스가 복귀되는 대로 국내 주식 테마주 매수할 만한 거 잘 종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